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큽니다. 오는 8월 말부터는 홍보 방법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예정이지만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140억 원. 동부 지역에서는 고흥군 12억 3천만 원을 최고로 여수 4억 1천만 원, 순천 3억 9천9백만 원, 광양 3억 5백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금액을 채우긴 했지만 지자체는 걱정이 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데다 고액 기부자도 크게 줄면서 올해 모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3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도 시행 첫 해다 보니까 의미를 담아서 고액으로 기부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작년보다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좀 그렇고 해서. 기금 활용 방안도 고민거리입니다. 전국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도내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모금액이 기대만큼 많지 않아 사업을 미루고 우선 올해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지 기금 사업도 뭔가 하는데 좀 약간 저희는 어중간한 금액이니까 아직은 기금을 더 확충하는데. 올해 2월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부터는 향후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의 홍보가 가능해지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참여를 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이 불편한 고향사랑 기부 플랫폼을 개선하거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기부하는 절차나 정보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은 기부 의사가 쉽게 꺾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쉽고 기부자 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법 개정 내용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는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향후회 등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치러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적정성을 살피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지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오는 30일부터 5개 반 23명을 투입해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범위에 지난해 관람객 1,000만 명에 육박해 성공한 국제행사로 평가받는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적정성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이번 감사에 대해 정례적인 종합감사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국립의대 공모를 둘러싸고 동서 간 첨예하게 대립, 갈등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예산을 꼼수로 지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의회 절차에 따른 추경 예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지출하려 한다며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예비비 꼼수 예산 집행 시도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의 한 단면이라며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한 예비비의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초중학교 절반은 학생 수가 6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입니다. 여기서 학생이 더 줄면 자칫 폐교 위기에 몰릴 수 있는데요. 일부는 소규모라는 이점을 살려 특색 있는 수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상마다 펼쳐진 스케치북. 학생들은 스토리보드를 따라 밑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더합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하얀 종이 위에서 저마다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맨 처음에 어떤 책을 만들지 진짜 너무 막막하고 고민됐는데 제가 평소에 좀 자주 접했던 고양이를 주제로 하면 어떨까 해서 좀 더 만들었어요. 여수 화양초등학교 모든 학생은 지역 그림책 작가와 함께
1년 동안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듭니다. 글과 그림으로 창의력을 키우고 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글쓰기 연습이 또 되고 그거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이제 손으로 직접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그림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순천 송강면에 자리한 승남중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목포여자중학교와 순천과 목포 두 지역을 알리는 가이드북을 영어로 제작 중인데 직접 목포를 찾아 추천받은 맛집과 명소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영어 회화 실력은 물론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순천의 이름의 뜻이 뭐고 인구는 몇이고 마스코트가 왜 이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컬 박람회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가게 되고 이번에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미래교실에서 두 학교 교류 수업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한 10년 정도 계속 익숙한 상황에서 같이 커왔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새로운 사람과 교류를 좀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역교류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가운데 54%, 중학교는 49%가 학생 수 60명 아래인 작은 학교입니다.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도 특색을 갖춘 작은 학교들이 지역 교육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5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서남해 바다에서는 본격적으로 병어가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어 한 상자 가격이 최고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서민들의 생선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데요. 병어 가격 상승의 원인을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에 자리 잡은 한 횟집입니다. 넓적하고 작은 입에 5월 말부터 주로 먹는 병어를 주문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많아 뼈째 회로 먹거나 각종 양념을 올려 조림으로 먹거나 구워 먹어도 맛있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병어는 가격도 저렴해서 서민의 음식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선회를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던 병어는 한 접시에 6에서 7만 원가량을 받는 제법 가격이 나가는 생선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병어 같은 거 갖다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가격 차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도 못 해드리고. 서민의 물고기로 통하던 병어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른 것일까요? 통계가 잡히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어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병어 한 상자의 입한 평균 가격은 지난 2008년 13만 원 선에서 15년 만인 지난해는 2배 넘게 뛴 31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병어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어획량이 5만 4천 상자로 전해보다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자당 평균 가격도 최초로 20만 원을 넘겼습니다. 2016년과 지난해 두 번 30만 원대를 찍었고 그 이후 가격은 2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수출 물량이 많아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 기간 중국 수출 물량은 불과 34톤에 그쳐 가격 상승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어 가격 상승은 어족자원 고갈과 바다 수온 상승, 여기에다 국내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병어의 주산지인 이곳 신안군 지도읍 송도 입한장에는 이달 말부터 병어가 본격적으로 입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병어 어획량은 지난 22일까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업 초기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병어 30마리 한 상자 최고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작년처럼 최고가 110만 원 한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양이 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가격도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60만 원대, 70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병어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은 서민들의 밥상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모두 6,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00만 명, 1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순천을 방문한 관광객 증가 수가 5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관광객들이 증가한 데는 2022년에서 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양 매화축제 등 시군별 주요 축제들의 성공적인 개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자체들은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 시책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광양시의 청춘 스케치 마을 조성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전남형 청년마을 6곳 중 하나인 광양 청춘 스케치 마을. 로컬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를 그린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정착할 청년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취업이나 창업의 꿈을 키울 아지트도 마련했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로컬 캐릭터 제작과 로컬 리브랜딩, 지역 상권 살리기, 공공 디자인 사업 같은 말 그대로 핫한 아이템에 도전합니다. 15명가량의 청년들이 광양읍에 살면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목표 인원의 절반은 채워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인구 유입 시책이 농수축산 분야에 치우쳤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청년들이 대도시에서 했던 일, 꿈꾸던 일을 찾아준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제철소와 2차전지, 도립미술관, 여기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가진 광양 지역을 청춘 스케치 마을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와서 무언가를 바꿔가고 무언가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정말 요소마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하나씩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나열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청춘 스케치 마을은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에 앞서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간과 프로그램, 홍보 등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소통 디자인 요소를 채워나가는 2년 동안 숙식과 함께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대도시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에서는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들도 엄청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방에 조금씩 갖고 와서 그것만 좀 확장시키면은 훨씬 좀 더 여유로운 생활들을 할 수 있다고. 광양 청춘 스케치 마을은 다음 달 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마을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여수와 순천을 방문한 가운데 기획단 해체를 주장하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30여 명은 오늘 오전 순천역에 도착한 기획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 중단과 기획단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버스로 향하는 기획단 위원들에게 입장을 요구하며 항의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기획단은 전남 동부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14연대 주둔지, 인민대회장 등 여순사건 유적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해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들의 벼 재배 의향 면적은 69만 4천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4,000헥타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천대학교가 내일부터 이틀간 캠퍼스 정문 열린 광장에서 마음 돌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민도 학교 자체 상담 프로그램과 순천의료원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한글 문서 작성, 스마트폰 활용 두 가지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오전까지 맑은 하늘 보이던 전남 동부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면서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적은 양의 소나기 지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다시 날이 개면서 종일 맑겠지만 당분간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를 넘지 못하고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6도, 순천, 광양 14도, 고흥은 13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3도, 순천, 광양 27도, 고흥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시, 간조 시각은 오전 7시 1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섬진강권 4개 지자체들이 섬진강 테마길 조성과 브랜드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구례, 곡성, 하동구는 오늘 4개 지자체장이 곡성에서 만나 섬진강변을 따라 도보 30일, 자전거 11 코스의 섬진강 테마길을 만들고 한국의 산티아고 또는 내륙의 올레 같은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4개 시군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 시군은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코스 개발과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과 시범 실증 사업, 팸 투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몽골 현지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와 100만 달러 상당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몽골 최대 여행사인 렛츠 트래블과 맞춤형 관광 콘텐츠 연계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몽골에 없는 바다와 스마트팜 등 고흥 지역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같은 날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54개 로컬 직영 매장을 보유한 현지 유통기업인 미니델그루 측과 유자와 김, 쌀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여수 해경이 유해 액체 물질 약 64톤을 바다에 불법 배출한 화물선을 적발했습니다.